안녕하세요. 다음 주를 내다보는 인사이트 투자 전략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주식시장이 연일 화랑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번 주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더 올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7주 연속이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죠. 국내 주식시장 사실 국내에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무적이거든요. 꼭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다른 우량주, 다른 지수 관련주들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들은 커요. 시장의 상승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수급은 계속해서 풍부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지수 흐름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300선에서 아주 한 2달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만큼의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이 사이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난번에도 주제로 다뤘지만은 지수 하락을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지수 인버스라는 건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ELF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을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시장 전망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항상 실시간 드러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 흐름만 가지고 시장을 내다보고, 그리고 그때 당장만 나타나는 증시의 분위기들, 투자자들의 분위기들만 가지고 예측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감으로 투자를 하세요. 기술적인 동향과 감, 이거를 보고 시장 전망을 한다. 물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건 하지만은 종목은 좀 덜해요. 특히 개별 종목은 덜해요. 자, 꼭 이런 얘기들을 꼭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주식 투자의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싶고, 꼭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이 되죠. 동영상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청을 끝까지 잘 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길게 녹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투자 교육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입니다. 차트 교육이에요. 결국에 지표라는 것들, 보조지표며 거래와 관련된 지표, 주가와 관련된 지표, 거래량과 주가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시간, 주가, 거래량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지표들이죠. 대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주가의 경향이 통계적으로 이후에도 반영이 될 거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가지고서 교육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부분인데, 자, 어찌되었거나 통계적인 부분들, 확률적인 부분들,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를 할 때 어떤 패턴이 나온다고 보자고요. 특징적인 그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100% 그러냐? 아니면 90% 그러냐? 80%는 그러냐? 그럼 그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어느 시장에 몇 총 전체 종목, 만약에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치자고요. 코스피 200 종목, 200에 해당하는 종목을 10년 동안 분석했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올랐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그럼 그런 패턴에서 오를 경향이 몇 프로다, 이게 60%를 넘어가는 경향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인 거지 절대적으로 오른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앞서서 제가 시장 분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사실은 우리가 큰 수익이 나는 경우들은 대부분 오래 들고 있었을 때 큰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100%를 넘어가는 수익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들고 있었을 때 많이 나와요, 종목들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업황이 어떻고 현재 사회 분위기에서 그 섹터가 주는 어떤 해석이, 이 섹터에 대한 해석이 시대 상황에 맞아떨어진다? 이를테면은 올해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 시대에서 코로나19라는 중심적인 그 시대의 한 획을 나타내는 산업적 이슈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기술적 분석만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크게 되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특징적으로 많이 오르는 주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은 삼성 SDI가 올해 또 카카오도 많이 올랐었고,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과연 기술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렇게 오를 수가 있느냐,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템과 성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의 심리가 얼마만큼 반영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고 바탕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과 생각이 없이 단순히 차트 분석에 대해서만 공부를 파고들어요. 실제로 그게 통하는 건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아주 거래가 많은 상황의 단기 종목, 그런 부분에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일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전부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 뭐 2, 3일 들이고 있을 종목들, 아니면은 그날 사서 그날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 종목들, 이 데이 트레이딩 종목들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들에 많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정보 없이 그냥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로섬 양상을 띌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난 사람의 금액만큼 손실을 보는 투자자의 금액, 그러니까 모두가 파지티브하게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약간 도박성이 짙어지고,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경쟁 우위에서 모두가 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테크니컬하게 오랜 기간의 연습과 경험을 쌓은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수백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시에서 전투를 벌여요. 여기서는 실제로 상위 10% 이내의 사람들이 그 수익의 많은 거를 가져가고, 나머지 전투에 참여한 개미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되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잘 공부를 하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접근을 해서 이 정도 가지고만 거기서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어야지 되고, 체계화되어 있어야지 되고, 기계화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심리가 따라가고 뇌동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짧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수익이 나지가 않고 오히려 손실로 가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 외적인 부분들의 신경을 많이 썼을 때죠. 그게 오히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오히려 웬만큼 투자를 잘한다는 기술적 분석 중심의 투자자들을 압도하고 누를 수 있는 수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일부분에서 증시 일정 부분에서 분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그게 전체인 것처럼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방향성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들을 우리는 반영을 해야지 되고, 그 밖에도 수급 동향, 전반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산업의 흐름들, 방향성, 그리고 시대적인 이슈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앞서가기 위한 그런 것들과 그 유동성 다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보조적으로 보는 게 기술적인 동향이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차트를 켜놓고 있는 거는 시세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차트를 켜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장 이 전 세계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뭔지예요. 국내외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백신이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부양책 합의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의 부양책 합의예요. 미국에서 돈을 그렇게 풀어 제낀다는데 그러면은 자산가치의 버블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죠.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도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쳐왔는데,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까지 시장이 올라가겠느냐? 기본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요. 그만큼에 대한 재료를 반영을 했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이후에 기대감이 꺾여버렸을 때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미 환율을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환율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한번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저점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오늘 좀 또 많이 올랐고 1100원 선 위로 올라오죠. 1100원 선 위로 한번 올라오고 슈팅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는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순간 열광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 차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레벨업 하는 모습. 그러면 뭐야? 이때 요날이죠? 요날 인버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죠? 네? 이날 인버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장대 항목 나오고 쭉 올라가는 순간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 들고 있던 사람들은 만회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손절치고 정방향으로 갈 겁니다. 레버리지를 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을 대략 시뮬레이션으로 좀 그려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좀 이런 상황에서 또 희망적인 부분들은 시장은 어쨌거나 순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오를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닥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꺾여 있고 하이닉스는 좀 버티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것들.